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다시 한번 2,500선 아래로까지 빠지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막상 가야 할 종목들이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특히나 그러한데요. 대한항공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는 그리 좋지 않은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항공을 두고 호재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재가 진짜 소멸된 것인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드디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는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2019년 7월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때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사들이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업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포기를 하고 대한항공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2020년 11월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결정을 했고요. 2021년에 필수 경쟁 당국에 신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결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더욱더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미국도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이 승인하고 나면 미국은 당연히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유럽 승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드디어 4년 만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걱정을 했던 것은 두 개였습니다. 일단 여객기 쪽인데 너무 만약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선을 사실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럽에 가는 것,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노선 모두 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독점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4개 중복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화물기 쪽입니다. 화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럽발 그리고 유럽향 그리고 미국발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물기 쪽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독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결국엔 대한항공이 해결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티웨이 항공이 최근에 유럽 4개 노선에 대해서 취항을 했고 대한항공이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화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에어 인천이 이를 선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도 승인을 위해서 노력을 꽤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하나의 회사로 합병을 하게 됐고요. 메가 캐리어로 도약하게 됐다라고 많은 증권가에서는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은 국제선 유상 수송량은 1,247억 킬로미터가 되고요. 세계 1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11위가 아니라 10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 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쉽게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중복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게끔 한 것처럼 현재 대한항공이 이 에어프레미아를 좀 밀어주면서 그래도 독점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거의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이 오늘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33,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에 목표가는 27,000원대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상향해서 33,000원대로 상향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33,000원대, NH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33,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세 개의 증권사 모두 다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33,000원대까지 상향했습니다.
이번 해 말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2년 내로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이 모두 다 합쳐지는 거겠죠. 향후 몇 년간의 영업 환경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합병이 되다 보면은 경쟁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원거리 노선의 경쟁 강도가 완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유가와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비용도 이전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영업이익은 이제 2조 원대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합병이 되면 이제 마일리지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1마일은 똑같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값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이러한 좀 계산법을 봤을 때 대한항공의 1마일 같은 경우는 15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 1마일은 11원에서 12원에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교환율이 1대1이 맞겠지만 현재 시장가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와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합병 이 작업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즉슨 1대1로 아무래도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일리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대한항공이 떠안아야 하는 이 마일리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마일리지 이슈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